AI 모델이 좋아하는 사진은 이거 오른쪽입니다. 당연히 왼쪽 아닌가요? 왜냐? 왼쪽이면 문제를 내겠습니까? 아이 너무 AI 취향이 사실 사람하고 달라요. 이 AI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 경량화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하나 양자화, 가지치기, 프로닝. 지식 증류라는 마지막은 신경망 탐색이라고 요 정도로 이제 처리하자. 요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이게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피지컬 AI가 열어갈 미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흥미로운 키워드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요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취향. 교수님이 AI가 좋아하는 데이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아니 자기가 기계인데 무슨 데이터를 주는 대로 받아야지 좋아하는 데이터가 따로 있다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AI 취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사실은 뭐 너무 할 얘기가 많은 주제죠. 예. 일단은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피지컬 AI 관점에서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랑은 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AI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뭔가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네. 혹은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죠. 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좀 디자인 같은 거 중요시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죠? AI 과연 이거 필요할까요? 디자인? 네.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요? AI는 여기 있는 정보만 빼와야 되는데 굳이 불필요한 디자인 같은 것들이 AI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뭐 브랜드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러면 네, 그냥 깔끔하게 요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여러 가지 뭐 음악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미사 여구도 중요할 텐데 AI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예, 이런 게 취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사실 이런 취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할 에이전트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AI가 모아서 주기 때문에 AI가 원하는 정보를 잘 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데이터들이 중요해진다. 근데 이거는 또 피지컬 AI랑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좋아하는 취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어댑티브 센싱이라는 개념이 피지컬 AI 상황에서 모델이 좋아하는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 만들어보자라는 방향일 텐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선택된 이미지들을 한번 봤어요. 예. 봤는데 좀 재미있는 관찰은 결국 AI 모델이 좋아하는 이미지랑 사람이 보기 좋아하는 이미지는 조금 다르다. 다르죠. 네. 지금 개구리가 나오고 있는데 AI 모델이 좋아하는 사진은 이거 오른쪽입니다. 당연히 왼쪽 아닌가요? 왜냐? 왼쪽이면 문제를 내겠습니까? 아이 너무 예능 프로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과학인이세요.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되게 깨끗하잖아요. 저는 근데 개구리라고 하면 있는 특징들이 다 왼쪽에만 있어서 오른쪽 보고는 제가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근데 오른쪽은 확실히 경계면이 좀 구분이 명확하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좀 섬세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좋아하는 특징들보다 AI가 좋아하는 특징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수님께 좀 답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사람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형태가 좀 명확하고 좀 그쵸. 미적으로도 사실 좀 괜찮은 이미지를 선호하기 마련인데 사실 스마트폰 카메라 써보셔서 알겠지만 이미 카메라가 자동으로 제어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어두운 환경에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알아서 좀 밝아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출을 좀 길게 주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카메라 자동 제어 기법은 이미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고객님이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고객님이 AI로 바뀌었으니까 AI 취향을 알아야 될 텐데 AI 취향은 사실은 좀 기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AI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단서를 보도록 학습되었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예. 네, 어떠한 것들을 단서로 캐치해낼 것인가. 그래서 아까 개구리 얘기를 들었지만 사람은 아마도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 개구리인 것을 알아볼 거고 색깔도 중요시 여길 것이고 예. 근데 AI 모델은 학습에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눈알 자체가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눈알, 네, 예를 개구리 들어서 눈알, 특이한 눈알. 그래서 다른 몸들이 좀 가려지고 안 보이더라도 눈알이 확실히 나오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럼 깔끔하게 눈알만 나오는 게 근데 1번 아니에요? 그러면 눈알 이만했는데? 헷갈리죠. 왕눈이? 왕눈이? 헷갈리죠. 왜냐면 이제 다른 것들도 특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눈알만 강조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른쪽 사진은 거의 눈알에다가 빨간 펜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AI 취향이 사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드리긴 했지만 네. 사람하고 달라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AI 취향을 지금 개구리에 대해서는 뭐 알았는데 네. 뭐 고양이에 대해서는 어떻고 개에 대해서는 어떻고 사실 다 일일이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개박해군요. 그렇죠. 그래서 AI의 취향은 어떤 데이터로 학습되었느냐, 또 어떤 모델 구조를 가졌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환경을 맞닥뜨리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취향에 대한 연구는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을 뿐 네. 개별 AI의 취향을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가 사실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고 퓨처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취향도 왜 어렸을 때 무슨 경험을 하고 어떤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럼 사람 사진은 역시 화두리가 좋겠네요. 화두리 사람 사진 확실히 화두리가 좋은 데이터. 이 얼짱각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눈이 이만하게 나오는? 화두리는 거의 코가 없어집니다. 눈밖에 없어요. 거의 근데- 개구리로 치면은 지금 그러네요. 개구리 사진이 화두리예요 지금. 그렇게 생략된 불필요한 정보가 생략된 사진을 AI는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우리 승현님의 사진을 하두리로 학습을 시키면 이 눈만 보고 특징적인 눈을 보고 이승현 아나운서 딱 알 수 있는 거죠. 저의 반달. 예. 근데 이제 이 사진을 그대로 그냥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찍는다면은 어쩌면 AI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정보가 많아서 이승현 아나운서를 구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면은 사실 AI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고 그렇죠. AI를 일종의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보고 사람이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 AI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시너지라는 키워드인데요. 피지컬 AI가 기존 AI 모델의 경량화 기법들과 만나면 과연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제가 좀 생각을 음. 해봤는데 뭔가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 좋은 데이터들을 막 크게 학습하지 않고 뭔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좀 막연하게? 네, 제가 지금 잘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온 디바이스 AI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 AI를 쓰고 싶은데 사실 성능 문제가 큰 거예요. 성능이 좋은 AI를 쓰고 싶은데 네. 기왕이면 온 디바이스는 뭐 이 디바이스 안에서만 이루어지니까 확실히 데이터 센터를 갔다 오는 모델에 비해서는 약하다. 이 자체로 인터넷 연결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AI인 거잖아요. 이걸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AI 모델이 경량화가 되면은 온 디바이스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특정 분야에서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경량화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왔어요. 그렇죠. 경량화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하나 양자화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거는 모델을 표현하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걸 원래 다 실수로 표현하던 거를 정수로 과감하게 더 간소화시켜서 표현해도 된다라는 방향이고 잘라내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가지치기 프루닝. 네, 프루닝이랑 예. 관련된 건데 이제 신경망의 여러 가지들 중에 네. 필요 없어 보이는 거를 솎아서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가지치기. 네. 이제 세 번째가 지식 증류라는 분야가 있는데 아, 거대한 모델을 먼저 학습을 시켜놓고 음. 이제 작은 모델이 학생이 돼가지고 데이터로 배울 뿐만 아니라 이 거대 모델의 지식으로부터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같이 배우니까 효율적으로 작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혹은 이제 마지막은 이제 신경망 탐색이라고 어허. AI 스스로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적의 구조를 한번 탐색해 나가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경량화의 컨셉 자체가 같은 지식이지만 최대한 이제 적은 모델로 흉내내기를 바라고 사실은 분포 이동에 대한 고려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딱 다이나믹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네. 성능 하락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사실 이 분포 이동의 문제는 모델 적응이라는 또 키워드를 가진 기술이 연구가 따로 되어 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경량화된 모델과
모델 적응이라는 그 기법 간의 상성이 좀 잘 안 맞는 편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네. 이제 AI 가속기에 넣으려고 모델을 양자화를 완전히 타이트하게 시키면 네. 모델이 아예 벽돌이 돼가지고 적응 기법을 적용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좋은 입력이 최고의 경량화일 수 있다. 센서를 똑똑하게 쓰면 경량화된 모델 그리고 좀 부족한 적응 능력을 가지고도 네. 사실은 센서 덕분에 큰 모델처럼 작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어댑티브 센싱이라는 것이 경량화 기법과 모델 적응 기법 사이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서 온디바이스 AI를 조금 더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지식 증류라든지 프루닝이라든지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어쨌든 굉장히 작은 모델이에요. 이 단순한 어떤 기기에다가 네. 얘한테 어떤 좋은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갖다가 오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정말 거대한 모델에 비하면 너무 성능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불필요한 거 다 잘라내. 그래서 불필요한 거 생략해도 되는 거 다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 거대 모델에서는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요 조그만 모델 어떻게 해요? 하이. 안녕. 하이. 안. 이렇게 해버려. 괴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데이터량이 줄죠. 그럼 심플해지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인사 출연하는데 필요한가? 인사하지 마. 이제 얘는 인사도 안 해. 그러면 또 정보가 좀 잘 잘리죠. 네. 그 다음에 특수한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학습을 해 보니까 야, 요게 엑기스다. 너 요게 정말 쪽집게 정보다. 요것만 해. 너 이거 다 할 필요 없어 학습. 그러면 요 엑기스만 딱 주면 이게 약간 지식 증류입니다. 네. 선생님이 가외 선생님이 학생한테 쪽집게 가외하듯이 요걸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 피지컬 AI 현실로 가잖아요. 네. 증류했어, 막 프로닝했어. 알고 보니까 현실 와 보니까 생략한 정보, 가지치기한 정보, 쪽집게 이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다른 환경이 갑자기 와버리니까. 아니 수학 선생님을 만나서 쪽집게 과외 받았는데 오늘 과학 수업이에요? 네. 과학 시험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뭐 가지치기, 지식 증류 이런 거 어렵다는 거예요. 해도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상황이 너무 다르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관측되는 정보, 내가 받는 정보 양을 줄이자. 하두리로 가는 거야, 하두리로. 양을 어댑티브 줄이는 센싱. 느낌이 예. 맞아요? 그래서 개구리 이미지가 다 들어오면 데이터 많단 말이에요. 그냥 하두리로 가면 눈 빼고 정보가 생략되잖아요. 네. 이걸로 구분 가능하니까 이 정보로 이제 처리하자. 요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이게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예, 잘만 되면은 이거를 거대 언어 모델에 역으로 적용해가지고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로 좀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 네. 그죠? 실제로 제가 거대 비전 언어 모델에서도 비전을 쓰기 때문에 한번 이제 분포 이동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봤을 때 여전히 어댑티브 센싱에 의한 효과가 관측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그걸 참 개념도 어려운데 그거를 정말 실제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도 대단하시고 그걸 이렇게 찰떡같이 설명하시는 우리 괴수님도 대단하시고 와, 좀 진짜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니 정말 저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있어요. 저는 피지컬 AI 말씀하실 때부터 오감이라는 키워드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보통 카메라나 시각 센서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확장을 할 때 인간의 오감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흉내내기 어려울까? 시각은 가장 쉬운 것 같고 먼저 궤도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사실 기계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어서 그냥 물리적인 감각 정보는 이미 우리가 다 해결했어요. 시각이라든지 네. 청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촉각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죠. 근데 화학적인 감각은 후각. 아직도 해결 못했어요. 후각이나 미각처럼 수용체랑 결합해서 화학적인 자극을 주는 정보는 아직도 기계적으로 구현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촉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촉각은 그게 우리가 터치, 아무리 이게 촉각 근데 센서예요. 그 촉각이라고 해도 그 정말 인간 대 인간끼리 악수를 할 때 등을 두드려줄 때 서로 포옹을 할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과연 AI가 이걸 다 학습하고 똑같이 아웃풋을 낼 수 있을까? 제가 처음으로 연구한 것은 사실 시각
센서에 대한 것일 뿐이고, 하지만 피지컬 AI 시대에는 사실 휴머노이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모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인간의 오감 센서를 모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댑티브 센싱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센서만 있으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센서가 개발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입장에 있죠. 그런데 시각, 청각은 사실 뭐 마이크 기술이 이미 발전했기 그쵸.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가장 쉽고, 근데 그 이후에는 촉각이 어느 정도 꽤 궤도에 올라 있다고 보입니다. 맞아요. 네,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압력 센서라든지 그쵸. 여기서의 촉감의 본질은 물건을 짚는 것도 촉각입니다. 주로는 로봇 팔을 가지고 그쵸. 잡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조작하고 그런 태스크를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도 지금은 촉각 센서를 단순히 입력기로 써가지고 AI 자체로 어떻게 해볼 거냐를 한다면, 이제 어댑티브 센싱을 하게 되면 촉각 센서에서도 파라미터 제어를 통해서 이제 AI와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걀 짚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짚잖아요. 근데 안 깨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정보가 없으니까 눈으로 보고 재질도 보고 눌러서 파괴되는 거, 눌리는 거, 막 이 약간 유격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촉각 센서가 이제 굉장히 좀 이 적응형으로 진화를 하면은 진짜 사람처럼 짚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패러다임. 이 질문을 또 오늘 수업에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거대 AI가 어쨌든 데이터 더 줘, 뭐 정보 더 크기도 키워줘 해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피지컬 AI로 흐름이 또 있다고 해주셨는데, AI에서 연구 패러다임이 좀 어떻게 바뀌어갈까? 저는 그래도 초거대 AI가 이렇게 약간 아직 주류잖아요. 이 분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현실 세계가 너무 다르니까 이 어떻게 해도 이 온 디바이스 AI가 쉽지 않다. 가벼운 모델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거대 모델이 현실을 학습하는데 물론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굉장히 뭐 딜레이도 길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계속 한 다음에 결국은 지식 증명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지식 증명을.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너희들이 요거는 정말 중요해 라는 거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지식 증명 해봐야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니까 어렵네 하는 것보다 일단 거대 언어 모델로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초거대 AI의 흐름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더 큰 모델로 학습시켜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서 센서로 정보를 인지하고 월드 모델을 통해서 그 정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실제 행동을 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변한 환경을 다시 센서로 인지하는 그런 닫힌 고리가 있는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한 데이터 수집기 역할이었던 센서가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AI의 1등 시민으로 격상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피지컬 AI에서 센서가 너무 천대받고 있다. 그렇죠. 이 센서의 지위를 격상하자. 그렇죠. 굉장히 일리가 있는 접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센서의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인풋 받는 데이터 요거 모아주는 애 이게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어쨌든 모델 성능 개선에도 기여하는 계속 선순환의 고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센서 정밀도 자체가 좀 올라갈 것 같고, 그죠? 그럼 센서 정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점점 더 모델도 가벼운데 성능이 좋아지기도 하고, 속도 빨라지고, 와, 그러면은 앞으로 연구가 좀 확실히 좀 이 큰 뇌, 지금처럼 아주 많은 데이터, 이거보다는 좋은 눈이 좋고 귀가 좋고 굉장히 또 촉감이 아주 빠르게 느끼고 뭐 이런 친구들이 확실히 좀 현장에서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 방면이 맞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감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약간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근본적인 이 감각, 센싱에도
뭔가 개선할 게 있지 않았나? 이런 방향성인 거예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예. 인간만 AI의 뭔가 내 취향에 맞춰줘가 아니라 AI의 취향에 맞는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가지 그쵸. 감각들을 또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증강되고 격상되고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에만 국한된 건 사실 아니고요. 그렇죠. 예. AI 모델 자체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돌아가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거는 이 센서만큼은 실제 현장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센서를 그쵸. 서버에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버에서 AI 모델이 돌아가더라도 센서는 현장에서 어댑티브하게 적응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모델이 엣지에 있냐 클라우드에 있냐랑은 또 별도의 논의가 되는 거죠. 교수님 시력 좋으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AI 발전을 피지컬 AI 발전을 위해서 교수님께 좋은 안경을 하나 맞춰드리고 싶은 너무 그런 감사합니다. 시간이네요. 네,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 주신 김영신 지식텔러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I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분야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생체를 모사하면서 시작한 분야이니만큼 뭔가 상식선에서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방향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와, 근데 피지컬 AI에서도 딱 센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그 상식선이라는 말씀도 마지막까지 예. 확 와닿습니다. 저희 AI 토피아의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AI란 무엇이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나에게 AI란 자연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채널이다. 그 채널이 센서네요. 그러네요. 방금 감동 느끼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지식특강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참신한 AI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